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봤더니 어때요? 우크라이나는 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굉장히 커졌죠. 사실 이게 AI 전쟁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전차 기갑부대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보통 탱크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인식을 할 땐 깃발을 꽂아요. AI를 통해서 딱 모습만 보면 이거 러시아 거네. 그러면 보는 즉시 내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에 좌표가 바로 인식이 돼요. 그럼 그 전차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하이마스의 포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우리도 보통 그렇지만 사령부에 전화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화가 저기로 제일 많이 가네. 그럼 거기가 사령부라서 거기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고급 간부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AI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게 테마라고 알고 계시고 이게 언제 쓰여야 하지만 이미 전쟁에서는 이걸 통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렇게 AI 시장이 많이 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다뤄줄 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우리 이선엽 제동님과 함께 그러니까 네. 난 이분을 금요일 너무 기다려. 아, 그렇습니까? 이선엽 제도.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유, 너무 오랜만인데 오늘은 뭐 하반기 이런 게 아니고 AI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뭐 하반기는 뭐 이미 시장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오늘 AI를 좀 많이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제일 화두 중에 하나가 네. 어쨌든 최근에 GPT라는 걸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화두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여기에 대해서 그게 뭐 테마지 정말 돈이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마다는 버블이다. 그래서 얼마 못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떤 게 맞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제대로 알고 그래도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싶어서 기초 버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이 AI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주식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편에서 가지고 왔고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래요.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시겠지만 요즘 제일 불을 지핀 게 이 오픈 AI란 회사가 만든 챗 GPT. 네. 예, 채팅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끌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끌었냐면 최근에 보니까 이 친구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고 그다음에 수학시험 SAT 수학시험에서 상위 30% 안에 들었고 미국 올림피아드에 나가가지고 거의 상위권에 있었다. 수학올림피아드?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을 대체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특정 분야에서는 사람을 능가하는 건 확실하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사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 뭐 우리가 그동안 알파고도 있었고 뭐 바둑 두는 애도 있었고 기존에 AI가 없던 것도 아닌데 굳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이유들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챗GPT라는 애의 이름은 세 가지로 불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GPT라는 거죠. GPT가 뭐냐면 네. 제너레이티브 생성하는 프리트레인드드 사전에 학습된 트랜스포머. 이 트랜스포머가 학습 방법이에요. 자, 이 트랜스포머로 학습을 미리 한 그래서 이걸 토대로 뭔가를 만드는 걸 GPT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GPT를 우리는 기본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반은 트랜스포머라는 거예요. 트랜스포머라는 학습 방법으로 미리 학습해서 뭔가를 생성하는데 요 GPT의 또 다른 이름이 초거대 AI예요. 초거대 AI. GPT하고 초거대 AI는 같은 얘기구나. 예. 그리고 이거를 한국말로 생성 AI라고도 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생성형 AI다. 그다음에 GPT다. 또 우리가 초거대 AI다.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챗 GPT가 뭘까 하는데 뒤에 나오죠. 뭐라고 나냐면 LLM 모델이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그냥 단어 그대로 엄청나게 큰 언어 모델이다. 그래서 초거대 AI인 겁니다. 예. 엄청나게 큰 언어 모델이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렇죠 초단기간에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최근에 스레드가 조금
약간 앞서긴 했지만 엄청난 5일 안에 뭐 이렇게 100만 명 이상이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 GPT라는 게 뭐야?라고 하는데 다시 보는 것처럼 GPT라는 게 말 그대로 자가학습을 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대량의 데이터가 맥락을 척을 수 있는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기술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은 구글이 만든 겁니다. 구글이 만든 AI 엔진이고요. 요거를 개방을 한 거예요. 다 써봐. 당신들 다 써봐라고 했고, 요 트랜스포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를 학습을 할 때 우리 기존에 있던 학습 방법은 하나씩 보통 CPU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하나씩 하다가 병렬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학습하는 방법이 특징인 게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가지고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 오픈 AI 대주주, 거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테슬라의 대주주. 이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오픈 AI고, 이걸 기반으로 GPT라는 걸,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미리 학습해서 생성하는 이런 기본 모델을 만든 게 GP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은 트랜스포머, 구글이 만든 걸 공짜로 준 걸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대단히 크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얘기는 때려치우고 어떻게 학습하는 건데, 얘가 어떻게 학습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얘가 학습을 한 거는 어느 정도 학습을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초에 312조 번을 계산을 해요. 1초에 312조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계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할 때 얘가 계산을 해요. 어떤 거냐면 그 뒤에 나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초에 312번을. 그래서 제일 확률이 높은 걸 찾아주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트랜스포머의 학습 방법이다. 쉽게 얘기해서 뒤에 나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찾아주는 걸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확률을 찾기 위해서 1초에 312조 번을 계산을 하는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대화형 AI, 아까 또 GPT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이라는 데에서 오픈 AI에 GPT-4를 적용을 했고, 구글은 바드라는 걸 출시를 했고, 네. 이름은 다르죠, 그렇죠? 뭐 메타는 라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걸 발표를 했죠. 이래서 전반적으로 이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었을 때 얘가 왜 초거대 AI냐 그러는데, 이 초거대 AI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GPT라는 기본 모델을 완성하는데 여러분들 오픈 AI라는 회사가 3조 7천억의 비용을 들였다. 첫 번째, 이 초거대 AI라는 뜻은 라지 랭귀지 모델, 즉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컴퓨터로, 어느 정도 비싼 컴퓨터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슈퍼컴퓨터 중에서 세계 5위 정도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써야 이게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학습을 시킨 거죠. 그 비용이 3조 7천억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조 7천억 정도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게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좋은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돌리는 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얼마나 데이터 돌리는 비용이 비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챗GPT에다 뭐 하나 물어보시잖아요. 뭐 하나 물어보시면 걔가 대답 하나 할 때마다 생수 기준으로 500ml가 사라질 정도로 전기를 많이 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하고 나면 이게 컴퓨터가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거워지는 게 어느 정도 뜨거워지냐면, 여러분들이 말 한 번 걸 때마다 생수 500ml가 없어질 정도로 대단히 한 500원씩 든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드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비용이. 전기료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챗GPT도 한 번 학습시킬 때마다 제가 알기로도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AI란 이름이 이래서 붙은 거구나.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돈이 들어가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얘네가 GPT라는 기본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죠. 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는데, 요걸 가지고 얘네가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옛날에
아이폰이 앱스토어를 만들었던 거 아시죠? 이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이 챗GPT 안에 이런 익스피디아 아니면 뭐 오픈테이블 샵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챗GPT로 제가 얘야 내가 이번에 하와이 갈 거니까 예약해줘 하면 여기서 자동이 예약이 되겠죠. 중요한 건 챗GPT를 쓰는 사람은 익스피디아를 썼는지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네 엔터만 치면 모든 예약까지 엔터 하나 치면 다 되는 그런 식으로 돼서 얘들도 또 다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도 독점화되고 있고 정말 무서운 사업에 대한 모델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좋아 네 말대로 뭐 어차피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화두가 되느냐. 네.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했던 AI가 발전했던 속도입니다. 옛날에 바둑을 두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 네. 근데 그럼 얘들 그 다음에 장기를 두나? 아니었던 거고요. 이렇게 발전하다가 GPT라는 게 이렇게 발전하다가 AI가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GPT-1에서 GPT-3로 가는데 기간은 2년밖에 걸리지 않았죠. 이 2년 동안 성능이 1000배가 개선이 된 겁니다. 보시나요?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파라미터 개수가 1750억 개죠. 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기계가 있는데 갑자기 1, 2년 만에 그게 1000배 이상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갑자기 무서워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GPT-3에서 4로 갈 때 또 1000배 이상 또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발전할 때 1, 20%의 개선이 아니라 1000배, 뭐 10배, 100배 이런 식으로 개선이다 보니까 이 개선 속도가 정말 무서운 거죠. 엄청나게 무섭고 그 무서운 정도의 성능이 이제 우리가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했었을 때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7개 회사가 미국 주식을 움직였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올 초에 미국에서 7개 주식만 올라가니까 너무 쏠린 거 아니냐. 너무 특정 기업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도 주셨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이 7개 회사 외에는 올라갈 회사가 없었던 거예요. 왜? 3조 7천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AI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이 회사들을 밖에 이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그 돈을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일반 회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오픈 AI라는 회사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조 원 돈을 대준 거잖아요. 결국엔. 그 돈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서부에 있는 회사들이네. 맞습니다. 예. 서부에 있는. 이렇게 전부 다 서부 사나이들인데. 이게 이제 율브리너라는 분이죠. 옛날에 이제 머리가 굉장히 반짝였던 그런 분이신데. 세 분인데 저기 밑에 보니까 걔들은 700명처럼 싸웠다고. 그렇죠. 예. 이거 최근에 영화가 각색돼서 이병헌이라는 분이 출연하셨던 영화도 요거잖아요. 그게 이제 최신판 영화였었던 건데, 그래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 그래서 제가 초거대 AI라는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사실 이 회사들 빼놓고는 하기가 어려운 파운데이션 모델로 본, 기초 모델을 볼 때는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기술이 발달을 하면, 규제 풀어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그죠? 처음으로 야 이거 개발 중단하자. 너무 무서워서 개발을 중단해야 되겠어. 즉 개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가지고 올 건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3프로 여기 스태프분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영상 편집하는 분 봤더니 이걸 아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정말 업계 깊으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네. 정말 가져올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접해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야, 얘들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린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이거 뭘 하려고 하지? 보시죠. 자, 빌 게이츠가 얘네가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하잖아요. 그죠? 그쵸. 뭘 하는지 보죠. 창업자가 인공지능으로 이 GPT로 비서를 만들겠다. AI 비서를 만들 거고 이렇게 비서를 만들면 구글과 아마존을 대체할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업 모델은 AI 비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존 경쟁이 되고 얘들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구글과 아마존도 살아야죠.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AI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 속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HBM이라고는 반도체도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 관련주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목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AI 비서를 만든다. 그리고 이 비서가 되면 나머지들 안 써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비서가 되면 굳이 내가 사이트와 쇼핑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다시 한번 여기 넘어가 보면 아이언맨의 그 친구 같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거죠. 네, 자비스. 챗GPT에서 나 하와이 갈 건데 예약해 줄래 하면은 내가 이런 사이트 안 들어가도 되고 얘가 알아서 거기서 모든 사이트를 다 지가 알아서 2초 만에 전부 다 예약까지 다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굳이 내가 아마존 들어가 쇼핑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챗GPT 가서 나 이번에 제일 좋은 TV를 사줄래? 그러면 얘가 바로 사주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아마존에 들어갔는지 언제 모르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있는,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얘들의 목적이다. 일단 저희들의 생각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겠죠. 그러기 위해서 더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고 할 거다라고 보시면 제가 되겠습니다. 뭔가 쇼핑하거나 뭔가 검색하거나 하는 것도 일일이 다 네. 찾으면서 하긴 너무 힘드니까 필요가 없어요. 아마존 같은 데서 나 보기 편하게 쫙 모아서 검색하기 편하게 해준 건데 네. 이제 그 AI 비서가 있으면 굳이 이 친구들 필요 없어. 아예 필요 없어요. 그냥 엔터 하나는 누르면 돼요. 그냥 써서 하면 여러분들 2초 안에 뭔가 옵니다. 네네네. 바로 그럴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뭐 코파일럿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죠? 엑셀 아니면 파워포인트 이것도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주면은 몇 초 안에 다 만들어주잖아요. 수십 페이지짜리로.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대학생들이고 대학생들은 이미 그걸로 리포트를 많이 내서 네네. A 학점을 받고 있고. 네. 그렇죠? 걸려서 모든 이제 좀 이렇게 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보세요. 이미 신문에서 나오죠. AI 전쟁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모두한테 좋은 건 아닌 거고요. 누구는 이것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는 여기서 뒤처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이래서 아마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서 판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하고 같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이건 스마트폰 나왔었을 때 iOS 경쟁을 했잖아요. 그죠? 안드로이드, iOS 뭐 신비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 보시면 iOS 하나 빼놓고 결국엔 이 안드로이드로 다 귀결됐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둘만 남았죠. 안드로이드하고 애플만 남았죠. 네. 이렇게 경쟁을 많이 했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끼리는 생존 경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둘만 살아남을 건데 이 AI도 결국은 경쟁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은 대단히 크게 수혜를 받겠지만 어떤 기업은 대단히 여기서 도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각각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졌던 것도 나도 GPU 줄래? 나도 GPU 줄래? 나도 투자를 해야지. 나는 뒤처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렇게 GPU 이런 건데요. 이 GPU라는 게 이게 CPU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고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서는 HBM이라는 D램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AI 관련주가 별로 없죠. 사실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얘들끼리 경쟁할 때 그 수혜가 되는 하드웨어 쪽에 이게 좀 포커싱이 맞춰진 건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로벌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GPT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딱 4국가입니다. 미국, 그다음에 중국, 한국, 이스라엘 딱 4개입니다. 한국이 들어갑니다. 네이버? 유일하게 네이버입니다. 예, 나머지에서는 스키다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키다시. 예, 딱 하나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이 회사들을 경쟁해서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한 군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야 이게 돈이 되겠어? 쓰이긴 해 보시죠. 어떻게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제가 의장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우리 정프로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 백신이 AI에서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나요? 자 보세요. 이 백신이 보통 한 번 나오려면 15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AI, 이 GPT로 만들었더니 보세요. 자 100억 개 화학물질이 탐색해 가능한데 원래 이거 하려면 연구자 수십 명이 1년에서 5년간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진행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신이 1년도 안 돼서 개발이 됐는데 실제 개발이 되는 건 42일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제약회사 계시겠지만 제약회사 계신 모신 분들 신약 개발은 보통 15년이 평균입니다. 그렇죠. 10년. 근데 전임상, 일상 이건 이상. 42일 만에 개발이 됐고 이 임상 기간 때문에 1년이 걸린 거지만 AI를 활용했더니 이게 가능해졌다. 그만큼 비용이 절약이 됐을 거고 우리가 알고 시간이 절약이 됐겠죠. 한 번 더 보시죠. 뿐만이 아니라 신약 개발. 이거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6월 28일자인데요. GPT 신약. 이것도 46일 만에 만들었어요. 15년 걸리던 거. 그래서 이미 임상 2상에 들어갔어요. 이게 폐 질환인
흑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라고 해서 글로벌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제약사들과 관련된 약사들이 필요 없고 우리가 알고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신약이 진짜 며칠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왔고요. 이미 우리는 그 백신을 맞았고 이미 이런 회사들은 우리한테 약을 만들어서 임상 이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만 그런 줄 아십니까? 보시면 어도비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자, 이 어도비라는 회사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그 PDF 하는 거. 실적 제일 먼저 나오는 회사죠. 이 회사가 여기 제가 좀 겹쳐졌는데 이 회사가 AI를 도입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챗GPT라는 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만든 상품 중에 하나예요. 채팅하는 게 챗GPT고 거기다가 이걸 붙일 수도 있고 저걸 붙일 수도 있어요. 자, 챗GPT는 GPT란 프로그램에서 나온 우리가 알는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그럼 그게 영상하는 쪽에 붙일 수도 있고 뭐 하는 쪽에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라는 걸 나누고 나서 영상 편집이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미국에 있는 다른 영상 편집 회사들의 점유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네. 다 여기로 몰리고 있고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어도비가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영상 편집도 가능하죠. 중요한 건 티가 안 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영화에 한번 해본다고 보세요. 영화 CG 작업할 때 굉장히 획기적이겠죠. 이제 영화 만들 때 CG 할 때 비용이 아마 10분의 1로 줄어들걸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게임 산업에도 접목이 되죠. 앞서도 말씀드렸죠. 파운데이션 모델을 거기서 라이센스를 갖다가 내가 기존 사업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접목해주고 유니티란 미국에 있는 유니티라는 회사가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AI를 접속했더니 수혜가 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유니티 실적도 많이 좋아지더라. 외국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 네. 안타깝게도 AI 관련주들은 대부분 미국이 많기 때문에 사실 네.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적이 나오죠. 자, 생성형 AI 돌판에 어도비 분기 최대 실적 기록.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고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팔란티어. 이거 덕분에 네. 방사났죠. 뒤에 또 설명드릴 건데 AI가 성장해서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을 정도로 여러분들 오해와는 다르게 실적을 많이 내고 있고 또는 실적이 엄청 개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의 신기술은 얘네가 언제 실적이 나오겠어? 되겠는 하는데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이전의 어떤 성장주들과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 버블이라는 걸 지금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죠. 어떤 기업은 진짜 버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AI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아주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봤더니 어때요? 병력 차이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굉장히 커졌죠. 전쟁이 길어졌고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잘 싸웠고 물론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들이 너무 분전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AI 전쟁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요. 기사를 몇 개를 보시죠. 우크라이나 전작은 AI 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그냥 쏴도 일대를 초토할 수 있는 이들 첨단 유도무기를 더 적은 병력으로 이렇게 파괴적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규모 언어 모델 LLM 모델이죠. LLM 모델 생성 AI GPT 똑같은 말이라 말씀드렸죠. 이 모델을 썼던 즉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전쟁에 접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싹 모아서 점괘 내듯이 시각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을 읽어주고 예측하는 인공 플랫폼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했더니 적군이 무력화되더라. 외신 한번 보실까요?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군대가 러시아의 아날로그 군대를 압도한 전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걸 AI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거구나. 예,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전투에서 러시아를 압도할 혁명적인 신무기를 공개하자 푸틴이 공격에 빠졌는데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의 작은 디지털 군대에서 러시아군이 압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 열쇠는 미국 회사 팔란티어가 개발한 AI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대한 적용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팔란티어에서 생산한 고급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사용해서 포병 부대가 러시아 진지와 병창 보급선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라고 해서 시장 자체가 디지털 군대가 아날로그를 압도한 첫 사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전차 기갑부대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보통 탱크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인식을 할 땐 깃발을 꽂아요. 빨간 깃발, 노란 깃발 이런 거 해가지고 꼽는데 이 팔란티어는 인공에서 딱 찍으면 저게 러시아 전차인지 알아요.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딱 모습만 보면 이거 러시아 거네. 그러면 그 보는 즉시 내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에 좌표가 바로 인식이 돼요.
그럼 그 좌표에서 하이마스란 무기한테 딱 좀 바로 쏘겠죠. 그럼 그 전차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하이마스의 아하. 포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얘네들이 러시아 군들이 전부 다 이제 전화하는 걸 도청을 해요. 전화하는 거 도청을 해서 한 군데 그게 몰린다. 그럼 우리도 보통 그렇지만 사령부에 전화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화가 저기로 제일 많이 가네. 그럼 거기가 사령부라서 거기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고급 간부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AI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AI가 찾아서 저기가 사령부일 거다라 타격을 했고 AI가 이 적은 무기로 정확하게 적의 위치를 몇십 킬로 바깥에 또는 100킬로 바깥에 있는 적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타격을 줬고 거기에 있으면 하이마스라든가 몇몇 유도 무기를 가지고 뿜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효율적으로 전쟁했던 많은 분들은 이게 테마라고 알고 계시고 이게 언제 쓰여야 하지만 이미 전쟁에서는 이걸 통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앞서도 보셨지만 의료계에서도 이미 그걸로 한 백신이 나왔고 신약 개발이 나왔고 또 어떤 기업들은 이걸 통해서 천문학적인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는 걸로 이렇게 AI 시장이 많이 개화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월 24일 개방을 한다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이 분명히 많습니다. 일단 가짜뉴스가 제일 문제가 될 거고 아마도 내년에 미국 대선에서 이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룰 것 같아요. 그럼 AI가 왜 가짜뉴스를 하지? 사실 AI는 아까 말씀드렸던 LLM 모델은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아름다운 말을 계속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냐 그런 개념이 얘가 없고 그냥 말을 뭐 물어보면 거기에 맞게끔 어디서든지 찾아서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내년에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르는 것들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을 제가 웃기게 달았어요. 그죠? 전문직이 무서운 AI 시장 리서치 분석가를 대체한대요. 그래서 저 3% 계속 출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저 대신에 AI가 와서 이렇게 강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효과를 되게 많이 발휘하는 게 이 AI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제가 쪽도 굉장히 그 이상입니다. 그 네, 이상입니다.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제 계속 써보는데요. 써볼 때마다 놀래고 있어요. 그래서 써본 사람만이 아닌 그래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신기술은 대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게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도 하버드 때 그거 가지고 페이스북 이런 거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페이스북 계정이 없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를 사칭을 해서 주식하십시오라는데 저는 페이스북 계정조차도 그거 없어요. 이제 이 사령관께서 잘 나간다는 뜻이야. 아, 뭐 감사하긴 한데 매사수 많이 줄었어요. 하여튼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아니고 저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투자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계정이 없습니다. 일단은 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초거대 AI라는 표현이 이래서 나왔구나.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걸 파운데이션 모델, 기본 모델이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다가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사업에 붙이겠죠. 기존 사업에. 네. 그럼 그 사업을 붙인 애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앞으로 많이 찾아야 될 것 다음 주에는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소개해 주세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예, 예. 우리의 두뇌는 AI가 어쩌면 대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두피는 TS 샴푸가 강력하게 지켜줄 겁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네, TS 블루 샴푸 우리 이선엽 장우님께 가시는 길 선물 제가 하나. 파란 머리로 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3%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었을 것 같아요. 3%와 함께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